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려요. 함께하는 보건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단원에서 올바른 약 사용하기이고요. 44쪽입니다. 생활 속의 보건 교과서는 52쪽이고요. 약 이렇게 사용해요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올바른 약 사용법을 알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차례 볼까요? 1. 약이란 무엇일까요? 2. 약은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나요? 3. 약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보아요입니다. 든든이는 발을 삐끗할 때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습니다. 다음 이야기 같이 들어보세요. 아, 발 삔 것 같아. 살짝 삔 것 같으니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 괜찮을 거야. 아,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니 괜찮아진 것 같네. 나가서 놀아야지. 다음날 아침. 든든아, 어제 안 아팠어? 너무 부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든든이가. 든든이가 왜 이렇게 멍이 들었을까요? 든든이의 행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약이란 무엇일까요? 약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단하고 치료하며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약은 투약 방법에 따라서 먹는 약, 바르거나 붙이는 약, 주사제가 있고요. 한의원 같은 곳에서는 한약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의 종류나 제형에 따라서 정제, 알약 있죠? 가루약, 시럽제, 자약, 안약 같은 점안제나 귀에 누는 점이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원균을 치료하는 면역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무조건 약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친다고 예전에 감기 수업할 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약을 사용하는 습관이나 약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점검해 보기로 해요. 선생님은 장현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미리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에 응해준 장현초등학교 5학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내용 볼까요? 1번, 나는 몸이 아플 때마다 대부분 약을 사용합니다. 예라고 대답한 친구는 57%고요. 아니오라고 한 친구가 42.9%로 아플 때마다 모두 약을 사용하지는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약을 우유나 주스, 탄산음료 등과 함께 복용합니다. 예라고 한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아니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배우겠지만 약은 우유나 주스, 탄산음료 대신 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3번, 나는 몸이 아플 때 집에 있던 가족의 약을 먹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보건실에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가끔 동생 약이나 언니, 오빠, 누나의 약을 먹었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장현초등학교 학생들의 설문을 봤더니 대부분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번,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예라고 한 친구들이 53.6%, 아니오라고 한 친구는 46.4%인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뉜 거 보니까. 근데 사실 독감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있지만 현재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감기 예방 교육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부분 감기약은요, 증상을 없애주는 콧물약, 기침약 이런 거고요. 머리가 아플 때, 그다음에 열을 내려주는 헤어일 진통제 등이 있습니다. 광고에 나온 약이 더 믿을만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예라고 한 친구들이 거의 없는 걸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광고에 나오는 약은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먹거나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먹어야 됩니다. 6.
항생제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증상이 사라지면 그만 먹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니오라고 한 친구가 39.3%고 얘라고 한 친구가 60.7%인데 사실 항생제는요. 부작용도 있지만 그냥 내가 임의로 끊게 되면은 세균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만 먹어도 됩니다 할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약은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까요? 우선 우리가 이제 알약을 하나 먹어요. 그러면 이 약은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작은 창자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위와 소장에서 약은 흡수가 됩니다. 소장은 작은 창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흡수된 약은요, 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간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과 필요하지 않은 성분으로 나눠집니다.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약을 흡수하기 위한 대사 과정을 거치므로 약을 먹자마자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대사 과정이란 방금 설명했듯이 이렇게 위와 소장에서 흡수되고 또 온몸의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대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을 먹자마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약을 먹은 뒤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와,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사진들이에요. 배가 고파지네요. 우리가 약이 대사될 때는 사실 이런 음식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약이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약의 경우에는 장의 상태나 약물의 종류, 음식물 등에 따라 흡수되는 정도가 달라진대요. 약의 대사 과정을 방해하며 효과가 떨어지는 음식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복용해야 합니다. 약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몸에 이롭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약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1.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먹지 않습니다. 약은 의사의 진료나 약사의 상담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약은 물이 아닌 주스, 차 종류, 탄산음료 등과 같이 복용할 경우 약의 흡수를 방해하고 효과도 감소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자몽 주스가 있죠. 자몽 주스는 항히스타민제와 먹을 경우 심장에 굉장히 안 좋대요. 두 번째는 이건 콜라인데 콜라라든지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약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신경이 가민해지고 예민해진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위장을 자극해서 속을 쓰리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맛있는 초코 쿠키와 먹는 우유인데요. 우유 같은 경우는 항히스타민제와 먹을 경우 심장에 위독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약은 물과 함께 꼭 먹어야겠죠? 약의 올바른 사용법 3. 용량과 용법을 지켜 약을 복용합니다. 약은 너무 적은 양을 복용할 경우에는 약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고요. 너무 많은 양을 먹을 경우에는 위장관이나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또 복용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약효가 감소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약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병원이나 이렇게 약국에 가서 상담하라고 하는데 약을 올바르지도 않은 방법으로 먹으면 얼마나 부작용이 심하겠어요. 그쵸? 4. 자신에게 처방된 약만 먹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동생 약이나 위에 형, 누나 약을 먹은 적은 없나요? 우리가 비슷한 약이니까 키도 비슷하니까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약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 체질,
걸로 세밀하게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고 조제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몸에 맞게 조제된 약만 먹어야 합니다. 약의 올바른 사용법 5. 다른 처방약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원래 여기 지병이 어린 친구들은 지병이 없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안 좋다든지 관절이 안 좋다든지 하시는데 그럴 때 감기약까지 있으면 약을 막 3개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목적의 약을 한 번에 복용할 경우에는 약의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작용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처방약과 같이 먹지 않고요. 의사 선생님께 제가 지금 무슨 알레르기 약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꼭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을 말해야 돼요. 6.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폐기해야 됩니다. 약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막 쓰레기통이라든지 하수구에 버리면 오히려 환경오염도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국 가서 꼭 약품 수거함에 폐기해야 합니다. 알쏭달쏭 보건 이야기인데요. 약은 반드시 식후에만 먹어야 할까요? 우리 보통 이제 약을 처방받으면 식후 30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몸 안에서 약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때로 어떤 약은 성격에 따라서 약의 성격에 따라서요. 특별히 식전이나 식사 사이, 식간이라고 하고요. 식후는 식사 후인데요. 정해지기도 하는데 보통은 식사와 관계없이 정해진 횟수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좋대요. 그러므로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 약사 선생님의 복약 지도에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약을 잘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별표입니다. 약품 사용 설명서와 투약 봉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약국의 약사님, 그 다음에 약정보 누리집에서 약 정보를 파악하면 됩니다. 약정보 누리집을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내 땡땡, 다 땡땡 홈페이지 등에서도 약을 검색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요즘엔 쉽게 약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가급적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게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포장한 봉투나 용기를 버리지 않고 함께 보관해야지 약의 유효기간이라든지 복용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그동안 오늘 잘 배웠는지 알아볼까요? 약 사용법을 읽고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로 표시하고요. X인 이유는 왜인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1. 약을 먹었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바로 한 날 더 먹어도 됩니다. O일까요? X일까요? 2.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라도 날짜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OX 선택해 주세요. 3. 약에 대한 특이 체질일 경우 병원 진료 시 의사 선생님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동생이 처방받은 약이라도 증상이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됩니다. 처방받은 약이 남은 경우 잘 보관했다가 비슷한 증상일 때 다시 먹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나 빼고 다 틀리네요. 약을 먹었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한 날 더 먹지 말고 의사 선생님께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날짜가 지나면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처방받은 약이라도 증상이 같은 경우에는 먹어도 안 되죠. 처방받은 약이 남을 경우 잘 보관했다가 비슷한 증상일 때 다시 먹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나의 몸 상태와 다르기 때문에 다시 꼭 약국에 가서 병원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잘 설명 듣고 먹도록 합니다. 정리하기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약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약은 뭐뭐이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약은 햄버거이다. 왜냐하면 햄버거는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많이 먹거나 잘못 먹었을 경우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이 많아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칩니다.